안녕하십니까.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최정경이고요. 자, 5주차 2교시 치료 모델, 위기청소년 치료 모델 가운데서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학습할 것인데요. 첫 번째, 심리사회 모델의 철학, 심리 모델에서 나타내는 인간과 존재, 이런 것들, 심리사회 모델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 기본 가치와 실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심리사회 모델 개인 목표와 가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심리사회 모델인데요. 심리사회 모델 하면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하고 사회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심리하면은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이죠. 또 사회라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심리사회 모델이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내면적인 측면과 사회라는 환경적인 측면, 체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먼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리 사회 모델은 심리라는 키워드와 사회라는 키워드가 합해서 심리 사회 모델을 이루고 있고, 심리는 개인의 심리적인 내면적인 문제야, 또 사회라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 체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루는 게 심리 사회 모델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사회 모델의 철학입니다. 아, 심리 사회 모델의 특징을 통해서 심리 사회 모델이 추구하는 철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리 사회 모델 특징을 보시면요. 자, 인간을 심리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던 게 정신 분석 이론이라면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양자를 보는 게 심리 사회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양자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도 동시에 고려해서 인간을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게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여러분, person in situation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인간을 볼 때 정신 분석 이론에서 인간을 단지 무의식이라든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결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은 심리 사회 모델에서는 그런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관을 가지게 된 게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인간 혹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포괄적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이론입니다. 정신 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정신 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받았지만 생물학적, 심리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체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심리 사회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심리사회 모델은 인간을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양자의 상호작용을 보는 게 이제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인데, 그걸 우리는 이제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심리 사회 모델의 특징을 통해 가지고 심리 사회 모델의 철학 내지는 인간관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치료사의 관계에 비롯되기 때문에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중요시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치료사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이제 수용이란 표현이 등장하고요. 또 더불어서 여기서 수용은 이제 별도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용한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 수용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줌으로써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원만히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치료사람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청소년 지도사, 뭐 교사, 사회복지사, 뭐 상담사를 포괄적으로 치료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관계 형성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 또 감정,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찰,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자, 수용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 사고와 감정, 행동 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자, 수용, 뭐 개별화, 자기 결정, 클라이언트 현재 상황의 출발 같은 실천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자, 실천 원칙은 별도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공부한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과 그리고 심리사회 모델의 앞에서 공부한 심리사회 모델의 특성과 주요 전제를 염두에 두시고 심리사회 모델에서 개입의 초점도 여러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내적 상태, 내적 상태,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입이 이루어진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개인의 내적 문제, 사회 환경적 문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문제로 보고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개인 또 그리고 환경 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해 각각 계획을 하거나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게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개인을 고려하고 또 환경도 고려하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문제까지 보는 게 심리사회 모델을 에서의 이제 개입의 초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심리사회 모델을 우리가 이제 실천 모델 가운데서 심리사회 모델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개인의 어떤 변화, 그걸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환경까지도 고려한다는 게 이제 심리사회 모델의 사회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 기본 가치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인데요. 자, 이 수용 뭐 여러분 이제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또 다른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사실 뭐 있는 그대로 또 어떤 청소년이 클라이언트가 내방을 했을 때 또 면담을 하든 상담을 하든 뭐 청소년을 뭐 활동 지도를 하든 간에 청소년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핵심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데 청소년이 뭐 키가 크든 작든 뭐 종교가 어떻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있는 그대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인데요.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제 수용을 뭐 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은 평상시 또 본인의 품성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용어 자체는 아주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수용 좀 보겠습니다. 자, 수용이란 클라이언트의 태도와 행동이 치료사에게 호감이 가든지 좋던지 그렇지 않든지 나쁘든 간에 온화함과 선한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를 치료사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를, 우리 청소년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사람들의 내적 감정이나 주관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인 능력, 우리가 이걸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거죠. 능력으로서 치료사의 개인적 선호도 여부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의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자, 선의의 태도, 우리 클라이언트 청소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을 대하는 것. 자, 치료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여기서 말한 타인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광범위하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클라이언트가 자, 우리 이제 가출한 청소년이 있으면 가출한 상황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가슴으로써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치료와 원조 관계의 발전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용이 뭐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치고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의 실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을 좋고 나쁘고 국가 배들을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용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 기본 가치와 실천 원칙 두 번째 개별화입니다. 자, 개별화. 우리 청소년들을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위기 청소년을 만났을 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런 거죠. 자, 좀 보겠습니다. 각 클라이언트가 개별적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개별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내용과 방법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서서도 예를 들었는데 가출 청소년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있는데 그래 네가 가출했어. 그래 네 가출했으니까 가출한 놈들 뻔하지.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일반화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화의 반대말은 일반화입니다. 이게 일반화를 시키지 말고 가출 청소년은 이렇다고 그냥 통상적으로 정의해 버리는 게 일반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 말고 같은 가출 청소년이라도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해서 그 개인이 한 유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가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개별화의 뭐 원리면 원리라고 하면 개별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개입 과정은 클라이언트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문제 사항을 다룸에서 차별성이 강조된다. 동일한 유형의 문제 사항은 뭐 그게 가출이든 뭐 학폭이든 이게 동일한 유형의 문제 사항이라도
상황이 발생한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 계층이라든 주변 환경 등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개별화의 반대는 일반화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접근해라. 뻔할 뻔짜 뻔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뻔한 가출 청소는 뻔하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가출 청소는 뻔하지 않습니다. 개별화 시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개별화 시키면서 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게 자기 결정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유기 청소년의 자기 지시 또는 자기 결정은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권리이며 심리 사회 모델에서 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주체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청소년 지도자가 클라이언트의 책임을 대신 지거나 선택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생각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자기 결정입니다. 끝으로 심리사회 모델 기본 가치와 실천 원칙 네 번째로 클라이언트 현재 상황에서 시작하기.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는 문제를 존중하며 클라이언트의 현재 관점에서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접근하고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클라이언트 현재 상황에서의 시작하기입니다. 여러분 심리사회 모델의 네 가지 가치와 실천 원칙, 수용, 개별화, 자기 결정,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에서 시작하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심리 사회 모델의 이론적 기반입니다. 자, 심리 사회 모델이 심리적인 측면과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모델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을 준 이론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또 영향을 준 이론이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 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을 과거 경험의 무의식에서 찾고 그러한 무의식을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과 감정, 생각 등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 무의식적인 충동이 있는데 특히 성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화됐다는 것은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잠재된 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행동과 사고와 감정 등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이런 이제 결정론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사고나 행동,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결정론적인 관점에 따르는 건데 이러한 정신분석 이론이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도 영향을 주는 게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6세 이전의 생애 초기 6세 대략 6세 이전의 과거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6세 이전의 과거를 중요시하는 게 정신분석 이론이고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도
이제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이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시면 됩니다.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관계 이론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준 이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양육자, 주로 어머니와 관계에서 경험했던 이미지나 기대에 따라 현재 대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어머니하고 불신감이냐 신뢰감이냐,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부모하고 특히 어머니하고 신뢰감이 형성돼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대인 관계도 사람을 쉽게 신뢰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된 기대에 따라 현재의 대인 관계를 맺으며, 과거의 경험은 내부 대상으로서 자신과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로 남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그리 어려운 이론은 아니죠. 자, 생애 초기에 경험되는 애착 대상이 누굽니까? 주로 어머니와 관계가 이후에 대인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대인관계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끝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과 경험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상관계 이론이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이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관점입니다. 이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준 이론이라고 이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 체계와 환경 체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개방 체계입니다. 개방 체계는 폐쇄 체계하고 다르게 깊게 상호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내가 뭐 개방 체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이 개방 체계라 했을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외부 체계하고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류가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 개방 체계는 이제 폐쇄 체계에 반대이면서 교류와 상호작용,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개방 체계입니다. 자, 개인의 행동은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을 강조하는 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게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자, 자아심리 이론도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인데요. 보겠습니다. 자아심리 이론은 개인의 내적 상태와 외부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개인 스스로 존재 가치, 안정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외부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개발을 강조하는 이론이 자아심리 이론이고, 자아심리 이론은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데, 이러한 부분이 심리사회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이론, 정신분석 이론, 대상관계 이론, 체계 이론과 생태체계의 관점, 그리고 자아심리 이론까지 네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리사회 모델 개입 목표와 과정인데요. 먼저 개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심리사회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심리사회적인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즉 환경적인 측면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초기 단계인데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수집에 초점을 둔다. 초기 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 청소년의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의 원인,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 클라이언트 현재 문제 상황에 기여한 요소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와 관련된 클라이언트 초기 발달 과정 및 원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 원가족이라 했을 경우에는 뭐 결혼한 여성이 있다. 원가족은 뭐 이렇게 시댁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생활했던 뭐 친정 가족이 원가족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다양한 이제 가족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생부로부터 같이 생활했던 가족이 이제 원가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조사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심리사회적 조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 심리 사회적인 조사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원을 동원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 수집이죠. 초기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정 단계입니다. 사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 사회 모델이기 때문에 뭐 심리 사회적인 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고, 1단계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도 심리 사회적인 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단계 사정 단계도 심리 사회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 사회적인 사정, 상황 속의 인간으로서 클라이언트 청소년에 대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과 상황 사회적인 측면을 같이 이제 사정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심리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을 조사를 했으면은 사정 단계에서는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정이 이루어야 됩니다. 자, 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서 수집된 사실로부터 추론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자, 사정 과정을 통해 치료자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통합한 전체 틀 속에서 여러 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문제를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가출 청소년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 체계라는 것은 뭐 가족 체계도 있겠고 뭐 학교 체계, 뭐 친구 체계, 다양한 체계들에 대해서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이제 사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성격을 상세하고 엄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상황의 복합체와 도움이 요청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황의 복합체, 즉 우리가 이제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체계 속에서 친구 체계, 학교 체계, 가족 체계, 뭐 지역사회 체계, 다양한 체계 속에서 이 위기 청소년이 어떻게 문제의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었는지,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걸 이제 상황의 복합체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복합체라는 게 뭐 체계들이 이제 모여서 이루어 놓은 그런 복합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리사회적 모델에서의 사정은 핵심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려하여서 이제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정의 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정의 영역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자, 심리 사회적인 모델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정 이제 세 가지 영역 외에도 우리가 사정할 때 뭐 가족 배경이라든지 신상 정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 자료 수집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제 자료 수집하고 또 사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상 정보, 뭐 가족 배경이라든지 어, 어떻게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었는지, 클라이언트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 수집과 뭐 사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심리 이제 사회 모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세 가지 사정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동적인 영역입니다. 역동적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성격의 제 측면, 제란 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검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으로 성격을 본다 그랬을 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런 측면을 검토하는 게 역동적인 영역이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한 클라이언트의 성격을 형성을 하게 됐는지, 뭐 원초화가 과도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지, 자, 이런 측면, 자, 성격의 측면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원인론적인 영역에 보면은 문제의 원인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사건에 있는지, 자, 이것도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현재의 상호작용 내에 있는지, 이거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 즉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데 문제의 원인이 어, 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사건에 있는지야, 또 현재의 관계 속에 상호작용 속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지를 사정을 해야 되겠고, 또 세 번째 임상적인 부분이죠. 임상적인 부분은 뭐 신체적인 부분, 신체적으로 뭐 건강 정도, 또 인지적인 부분에서 뭐 지각하고 사고하고 더 쉽게 뭐 IQ 이런 부분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사정이 이루어졌고, 또 정서적인 측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불안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상적인 측면에서 사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사정이란 여기 이제 세 가지 역동적인 원인론적인 임상적인 영역으로 구분해 나왔지만은 그 외에도 뭐 가족 배경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정은 이루어지면서 심리 사회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세 가지 핵심적인 사정 영역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첫 번째가 역동적 영역인데, 성격의 측면, 이제 정신역동 이론, 정신분석 이론으로 접근했을 경우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어떻게 사고작용을 하고 있는지 성격을 사정하는 게 역동적인 영역이고, 원인론적 영역이 문제의 원인이 현재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사건이 있는지, 현재 상호작용 내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게 원인론적 영역에서의 사정이고, 자, 임상적인 영역에서는 신체적인, 인지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사정하는 게 임상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 심리 사회적 조사, 자, 두 번째 사정 단계 심리 사회적 사정, 자, 세 번째 개입 단계입니다. 개입 단계에서
개입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예, 현재의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활동 목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심리사회 모델을 지금까지 공부한 심리사회 모델 학습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들, 사건이나 사고, 경험들을 혹은 현재의 경험들과 현재의 사건이나 사고, 경험들과 관련된 심리,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심리사회 모델 개입 활동의 목표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위기 청소년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 그게 뭐 과거의 영향이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에 의한 영향이든 그런 심리 내적 갈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통찰하고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심리 사회 모델 개입 활동의 목표입니다. 또한 754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현실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한다.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인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스스로 통찰하게끔 해주는 방법이 이제 개입 기법 가면은 직접적인 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인 기법이 클라이언트 유기 청소년의 심리적인 내적 갈등에 대해서 스스로 통찰을 하게끔 해주는 게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한 현실적인 이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제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게 여기서 뭐 심리적인 지원도 되고 더불어서 심리적인 지원은 직접적인 기법이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 이거는 간접적인 기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활동의 목표가 첫 번째,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심리적인 내적인 문제를 통찰하게끔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통찰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심리적인 지지이든 아니면은 그렇게 물질적인 지원이든 해주는 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개입 활동 목표하고 개입 기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제 개입 기법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개입 활동 목표는 심리 내적인 갈등을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이해하고 통찰하게끔 도와주는 것, 이 도와주게 해주는 방법이 직접적인 기법이고, 또 두 번째 개입 활동의 목표가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뭐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기법하고 간접적인 기법은 나중에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해 드리겠고, 여기에서는 개입 활동 목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목표에 대해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입 활동의 목표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해 드렸었는데요. 그에 따른 개입 방향 및 목표 설정을 에 관한 예를 통하여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낮은 자존감이 이 내적 갈등이겠죠. 이게 자신의 청소년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원조를 한다. 자, 이 원조하는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그게 이제 직접적인 개입 방법,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개입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개입 방향 및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것을 이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이 어린 어머니,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미혼모라 그러는데, 나이 어린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지식이 부족하다면은 자신감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도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거, 지식이 부족한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래서 해소시키는 게 개입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개입의 초점은 자신감이 낮은 이유를 찾고 자녀 양육 기술과 자원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기 위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자, 개입 방향 및 목표 설정 예까지 설명을 드렸고 핵심적인 내용은 개입의 목표, 개입 활동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관건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리 사회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리적인 내적인 갈등을 중요한 개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인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을 개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도 좀 이해를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종결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능이 회복이 되었으면 종결 단계를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데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인지적인, 정서적인 그런 임상적인 기능 회복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가족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도 가족적 기능도 회복이 되었으면은 이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내적인 갈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의 변화, 기능이 회복이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 종결을 맞게 됩니다. 치료적인 관계, 우리 뭐 치료 동맹, 치료 관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치료 관계를 형성하고 라포를 수립하는 등 개입 초기 단계도 중요하지만 종결 과정도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동의하여서 이루어져야 되고 종결은 치료사하고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어려운 과정인데, 자, 이별에 대한 감정과 치료사와 형성된 관계 및 감정을 다루고 정리하여 분리에 대한 자, 클라이언트 청소년, 유기 청소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종결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현재 적응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은 치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종결 단계까지 심리사회 모델, 개입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사회 모델은 인간의 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양자를 고려해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인간을 상황 속의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 사회 모델에서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는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용, 개별화, 자기 결정, 클라이언트 현재 상황의 출발과 같은 실천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리 사회 모델의 주요 존재, 개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체계, 사회적 체계와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문제 사항을 다룸에 있어서 차별성이 강조됩니다. 심리 사회 모델에서의 개입의 초점은 개인의 심리 내적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학습했습니다. 자, 심리 사회 모델의 기본 가치 가운데 수용입니다. 자, 수용이란 것은 클라이언트가 좋든 나쁘든 호감이 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입니다. 자, 우리 치료사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개별화인데요. 클라이언트를 우리 유기청소년을 만났을 때 일반화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죠.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뭐 접수하고 사정하고 개입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으로 클라이언트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고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자, 심리 사회 모델 기본 가치와 실천 원칙 가운데 자기 결정 원리와 클라이언트 현재 상황의 시적하기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심리 사회 모델은 다양한 이론을 영향을 받았는데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신 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신 분석 이론에 대해서 우리 이미 학습한 바 있죠. 정신 분석 이론은 무의식을 찾고 무의식을 분석해서 현실에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사고의 인식을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학습했죠. 대상관계 이론도 클라이언트의 이제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상관계 이론도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은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관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준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도 자아 심리 이론, 인간 개인의 내적 상태와 외부 환경사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이 자아 심리 이론입니다. 내적 상태라는 것은 심리적 측면이고 외부 환경은 사회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자아 심리 이론 역시 심리 사회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에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에 기초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초기 발달 과정 및 원과정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는 게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심리사회 모델 계획과정 두 번째, 사정 단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심리사회적 사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다양하게 사정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사정 단계에서
세 가지 사정 영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동적 영역, 원인론적 영역, 임상적 영역에 대해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에도 기본 사항이라든지 뭐 가족 배경에 대해서도 사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심리 사회 모델에서는 이 핵심적인 세 가지 사정 영역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개입 단계인데요. 우리 개입 목표가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심리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통찰을 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가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하는 과정에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가지 목표, 심리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깊게 통찰하는 것,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두 가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결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능이 회복되었으면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란 것은 심리 내적인 관계라든지 또 심리 내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두 가지 큰 문제가 회복되었을 경우 이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장시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리사회 모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자, 이번 시간 퀴즈는 없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